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은 여성도 즐거운 명절이어야 될 텐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여성도 즐거운 명절, 정답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여성을 위한 정책 만들고 집행하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명절 다가오면 장관님도 좀 부담이 되시나요? 공적으로 사적으로 아무래도 예. 네, 챙겨야 될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명절에 시댁에도 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가면 그 시댁에서 장관님한테도 일을 많이 시키나요? 사실은 명절 당일날도 힘들지만 예. 보통은 그 준비하는 과정에 전날까지가 훨씬 또 일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특별히 여성만 행복하자고 뭘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가족이 화목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5년마다 가족 실태 조사라는 걸 합니다. 예. 근데 제일 최근에 게 2011년에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평상시에 남녀 가사 분담률보다 명절 때 가사 분담률이 훨씬 떨어지는데 놀랍게도 남녀가 같이 음식 준비를 하거나 명절 준비를 한다가 예. 4.9%밖에 안 나왔습니다. 4.9%. 예.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계셔서 그런 건가요? 왜 그렇게 떨어질까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나쁜 관례가 되어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법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6년째 설하고 추석 있었던 다음 달에 이혼 소송 접수가 평균 22%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게 확 올라가가지고 올 초 설날 지나고 나서는 지금 몇 프로 올랐냐면 39%가 전달보다 이혼 소송 건수가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가족이 화목하자고 만든 게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끝나고 나서 가족 불화가 생기니까 이거는 좀 국민들이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하면서 보니까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본인의 경험이 상당히 투영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모든 여성들이 사실은 대부분 그렇겠죠. 4.9%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부군께서 그래도 집안일을 명절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많이 좀 도와주신다면서요? 그럼요. 저 여기서 남편 자랑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희는 일 가정 양립 예. 부부가 같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가족 사진을 좀 저희가 잠깐 보여드려도 되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남편들이 좀 도와줘야 가사를 도와줘야 이것이 여성이 사실 행복해야 남성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떻게 좀 비결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와준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닌데 내가 도와준다. 여기서부터 트러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다. 이 생각을 하면 그 마음 고쳐먹는 데서 일단 첫 출발이지 않나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명절에는 음식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준비할 때도 같이 하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치울 때도 같이 치우고요. 나는 그건 도저히 힘들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그러죠. 그거 좀 쉽네요. 그래도.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들이 해야 되는 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좀 분담도 하고 또 그 고마움도 표시하는 그런 게 가정 행복이지 여성 행복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군께서는 그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얘기 자주 해주시나요? 애가 생기다 보니까 서로 점점 애 쪽으로만 대화가 가서 아무래도 빈도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좀 제가 야단을 맞는 것 같은 그 느낌인데요. 아까 도와준다는 말은 공식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좀 이걸 정책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여러 가지. 어떤 저희가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는지 차례 준비, 명절 전통부터 시작해서 명절 음식도 남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클래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부부가 어떻게 잘 대화를 하고 자녀를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까지 추석 앞두고 더 많이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같이 한번 참여를 하고 나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네. 하니까 어떤 게 좋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그 효과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또 다른 거 뭐 준비하신 건 없습니까? 그래서 양성평등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시는군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통상 저희 부처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노조들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게 해서는 사실 회사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 캠페인, 명절 보내기 캠페인과 평소에 일 가정 양립 캠페인을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정시 퇴근하는 문화, 그리고 또 아빠도 이렇게 가사나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육아 휴직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거를 회사가 제공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네. 저희가 이 인증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름하여 예.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제도입니다. 이거는 추석 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남자도 육아휴직 잘 쓰는 회사가 있고 도저히 못 쓰는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잘 하는지, 직장 어린이집은 있는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와서 불이익은 주는 회사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국가가 심사를 해서 예. 그 인증 마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수만 가지는 아니고요. 네. 몇백 가지 인센티브를 드리는데 은행 우대금리라든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예. 그리고 국가조달청에 물건 낼 때 가점 주는 거, 그리고 국가사업에 신청할 때 R&D 지원 사업에 가점 주는 거 등등 국가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드리고요. 예, 예. 그 회사는 소속 직원에게 소위 이런 문화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제도입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인책이 되겠는데요. 그 네. 효과가 있겠는데요. 대기업에서는 대기업 그 상품에 네. 인증 마크를 이렇게 넣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상 이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세제라든지 이런 금리 인센티브 때문에 들어오는 중소기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장관께서는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고 또 집에서도 또 엄마 역할, 아내 역할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인터뷰 보니까 늘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한다라는 걸 봤는데 그게 힘들 때가 있죠. 양립하는 게 힘들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예. 힘들죠. 이미 책 읽어주기 전에 잠들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약속을 못 지키는 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거를 국가가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제가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의 힘든 게 또 정책 마련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 여성가족부에서는 애를 학교나 기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시간대에 예. 엄마 아빠도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 시간에 1대1 가정으로 찾아가서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선생님이라는 걸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애 낳자마자 아, 저는 국회의원 등원을 해야 돼서 예. 사실 낳고 바로 출근을 할 때 그 어린이집은 아직 받아줄 원령이 안 됐어요, 태어났을 때. 예. 그래서 아이 돌봄 선생님 제도를 제가 직접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몇 가지 보완을 했는데요. 90시간 이상 네. 그 아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국가 공인 선생님들이 네. 댁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데 24시간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 네. 많이 알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엄마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 많이 있습니다. 압니까? 그런데 이제 이미 아이를 낳고 아는 것보다 예.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그 활동하겠다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석 연휴 기간 때에도 학교나 어린이집은 문을 닫지만 네. 부득이하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 돌봄 선생님 제도 가능합니다. 인력이 빨리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까? 그 인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사실은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제공하는 인력이 좀 제한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데요. 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리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소득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간당 1,500원만 내고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시간당 6,000원까지 해서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6,000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시장 가격에 비해서 예. 가격도 그렇고요. 일단 국가가 검증하고 교육한 선생님이라는 점에서 예.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 나오셨으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알리는 책자를 오늘 네. 내셨다고 해서 그 얘기를 잠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떤 네. 책자입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용으로 이렇게 교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안부 바로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예. 저희가 어제부터 현장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뭐냐면 예. 역사 교과서 안에 넣어서 위안부 이 피해자와 관련된 기록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다룰 수 없는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는 위안부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인권 유린이 있었고 무슨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네. 사실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요. 네. 저희 같은 어른들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네. 깊이 있게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모르고.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위안소의 참상은 어땠는지 어떻게 해서 징용되게 됐는지 네. 지금 어떤 우리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는 퀴즈를 또 이렇게 하게 됐고 네, 예. 초중고 학생 수준에 맞게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학습지가 들어가 있는 면이 또 동참을 끌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아이들이 보면은 그 위안부 문제를 나의 아픔으로 이렇게 공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많이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부르다 보니까 예. 원래 할머니였던 걸로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이외에. 네, 네. 이분들이 10대에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학생들에게도 시범 수업을 하면서 내 자신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바로 내 옆자리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보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나이였다. 그런 것들이 이 문제의 공감대를 끄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어느 그 일간지에 이 할머니들 10대 때 소녀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그 공감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장관께서도 눈물이 글썽거리시는데 네, 이걸 좀 다 같이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하나의 그 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네. 잘 분담하셔서 효도도 네. 많이 하시고 그렇게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